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원광대학교 13대 총장인 제가 2018년 12월 23일에 이제 취임을 해서 취임식 때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개벽대학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해 왔다는 것을 관심 있는 우리 재학생이라면 아실 거예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외쳤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다가 뜬금없이 박명수 총장은 개벽대학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학의 그 교훈, 건학,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덕겸수 도의 실천이 그 개벽이라 하는 어떤 정신, 철학, 용어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개벽은 원래는 이제 중국의 고전, 또는 이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고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의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 네, 어떤 고전이죠. 그 고전 중에 이제 삼경 중에 하나인 주역이 있고, 또 그 중국의 역사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사마천의 사기잖아요. 그 주역과 사기에 이 개벽이라는 용어가 이미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삼국사라든지 이런 데도 개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그 개벽의 원래 뜻은 천지개벽,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된다, 또는 중간중간에 이제 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천개지벽, 하늘과 땅이 열린다, 이런 의미죠. 하늘과 땅이 새로 열린다. 그러면 이제 주역과 사기 등의 동아시아 고전에서 썼던 개벽의 의미는 지금으로 말하면 물리적인 공간의 창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창조와 같은 의미예요. 첫날은 뭐 하늘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들고, 그런 그 창세기 신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공간에 처음 생긴 거, 물리적 공간의 창조, 천지창조와 같은 개념이 이제 개벽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런 개벽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새롭게 해석을 이제 19세기 말에 우리의 선조들께서, 우리 어떤 뭐랄까, 이렇게 몇 대 앞에 스승들께서, 선지자들께서 그 개벽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개벽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개벽, 다시 개벽.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개벽은 물리적 공간의 창조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개벽은 그걸 처음으로 외친 분이 이제 동학의 창시자 수훈 최재우 선생이시고, 그것을 이제 그 다음으로 이은 사람이 증산교의 교조인 증산 강일순 선생이고, 그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정반합으로 이렇게 새롭게 더욱더 정리 체계화하신 분이 우리 원광대학교의 설립재단,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이제 박중빈 대종사님이신데, 그러면 이제 수훈 최재우 선생, 증산 강일순 선생,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세 분이 말씀하시는 개벽, 그건 다시 개벽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물리적 공간의 창조가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지금까지의 기존 체제, 문명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새 문명의 창조라는 의미로 개벽을 쓰죠. 그러면 이제 왜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개벽이라는 말을 끌어와서 설명하느냐? 코로나19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많은 세계적 석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사람들이, 우리가 서구의 어떤 그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이후로 만들어져서 세계화해 왔던 이 자본주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명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니까, 그러면 이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체제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그러한 기본적인 뭐랄까, 이렇게 모델,
전통? 이게 어디서 있느냐? 다시개벽을 외친 그 동학이나 정상교, 원불교 교조들의 가르침 속에서 한국적인 새로운 문명의 체제를 찾아낼 지혜가 찾아질 수 있겠다. 바로 그런 새 문명의 창조의 뭐예요? 세계적 일꾼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개벽의 일꾼들을 기르고 서포트하고 그 개벽의 일꾼들이 서로 뜻을 함께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원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고등교육기관. 그 대학이 바로 여러분의 대학이단 말이죠. 여러분의 대학이 바로 새 문명의 창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946년에 출범을 했어요. 올해가 75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한테 내가 호소하고 싶어요. 스펙 쌓는 거 오늘 이후로부터 포기하라고 말이에요. 스펙 쌓아가지고 여러분 뭐 하려고 해요? 나는 1년에 한 100명만 괴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괴짜? 학교에서 리포트 쓰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성적 내가 책임져 줄게. 낙제는 안 시킬 테니까. 좀 아까 말한 그런 세계적 석학들의 미래를 전망하는 문명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전망하는 이런 분들의 훌륭한 책들, 고전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이걸 졸업할 때까지 한 100권 좀 읽자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뭐가 나오냐?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무엇이 여러분한테 나도 모르게 생긴 줄 아세요? 풍부한 상상력. 그 상상력은 교수님이 자기 전공 지식을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줘도 길러줄 수가 없어요. 책을 읽어야 상상력이 생겨요. 100권 좀 읽자 이거예요. 그런 책들. 그러면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그러면 교수님보다 뛰어난 제자가 나와. 원광대학에서 꿈꾸는 개벽의 일꾼이 나와요.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이 뭐냐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자기가 조사해서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 수업 심리학에서 보면 강의 듣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말로 하게 하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고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뭘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더 오래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은 교수가 학생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실력을 뭐랄까 이렇게 익히게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해봤어요. 옛날에 디자인하고 학생들한테 프레젠테이션 3번 시키니까 완전히 교수님보다 몇 배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시키더라고요. 그때는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니까 수업평가 학기 말에 올 A요. 프레젠테이션 100번 하자.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고 뭔가 이렇게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100번 넘어졌다가도 1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걸 우리가 한번 길러보자. 나는 여기에 개벽의 길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배가 알려주는 지식, 교수님이 제시해주는 지식, 이거는 오래가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몇 번 실수를 했지만 10번 실수해가지고 11번째 어떤 정답을 찾았을 때 이게 이제 진짜 내 실력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다가올 수많은 과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 안에 자력이 형성이 돼요. 오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그 현상과 그에 따른 세계 각국의 대응과 그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함께 진단을 해봤고 그 속에서 지금 전 세계에 요청되는 인류사적 과제가 이 기존의 문명, 자본주의 문명, 서구에서 유래한 과학기술의 문명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 길인데 그건 바로 우리 이 땅에서 등장하셨던 세 분의 선지자 수훈 최재우, 정산 강일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이고, 그 문제의식 하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세계적인 인재를 가꾸고 키우기 위해서 설립한 대학이 여러분의 모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원광대학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운명개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지칠 줄 모르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저의 강연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